투자 정보 등을 대화방에 공유하는 리딩방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연금 수억 원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어 영역도 어려워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4% 초반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투자 정보 등을 대화방에 공유하는 리딩방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에선 퇴직연금 수억 원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사무실 문 앞. 경찰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여러 대의 컴퓨터엔 가상화폐와 주식 정보, 여러 대화방이 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엔 1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사무실 3곳을 동시 습격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총책 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표 통장을 유통한 일당들과 결탁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자 수십 명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피의자 3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시세 등을 활용해 실제와 흡사한 사이트를 만들고 일반적인 차트 분석이 아닌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추천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바람잡이라고 하는 허위 계정들을 통해서 고수익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서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투자자들을 사칭하거나 경제학자들을 사칭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를 현혹. 지금까지 투자 사기당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54명. 그 가운데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5억 5천만 원을 모두 뺏긴 사례도 있습니다. 첫 투자는 4천만 원이었지만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면 수익금에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이론들이 만들어 놨었습니다. 돈을 넣은 것도 뭐 개인한테 돈을 넣은 것도 법인 통장에다 돈을 넣었고 전혀 이 세금이라는 걸 내가 못 느꼈죠. 돈을 안 주느냐 하니까 그때부터 돈이 사라졌거든요. 경찰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장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투자하게 됐다며 해당 보장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리딩방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감원이라든지 공식된 기관을 통해서 인증된 업체만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이 170억 원 가량으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 20년도부터 22년도에 우스갯소리로 떠드는 소리 중에 하나가 민주당 권리당원 받는 숫자에 따라서 승진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팀장급 이상 직원 20여 명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관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습니다. 현직 공로 연수에 들어간 이제 분들 포함해서 팀장님 이상, 팀장급 이상 2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각각 적게는 20명, 많게는 130명의 시민들을 권리당원에 가입시키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고 이에 대한 명부가 있습니다. 제보받은 명부에 기재된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묻는 절차까지 거쳤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를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20년하고 21년도 제가 이렇게 인사 그걸 다 공부를 해봤더니 좀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김제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대우받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공무원이 누구를 가입시켰는지와 같은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 인사 전반을 다루는 총무관은 이런 의혹 제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생각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개혁을 철저히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전 부서에 또 통보하고 주기적으로 선거 앞뒤해서 제한 사항도 안내를 하고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앞서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전현직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 시선이 따가운 상황. 공무원들이 또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가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역이 어려워 대입 정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육청은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이 모두 140점대 중후반으로 높을 것으로 보고 특정 영역에서 고득점을 얻은 수험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를 얻은 수험생이 대입 정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어 영역도 어려워졌다며 1등급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4% 초반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입 정시를 위한 대면 상담실과 입시 설명회를 각각 다음 달 14일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술에 취해 전주시 완산구 지역 한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적발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이 내려져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또 이 사건으로 기소돼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인 같은 해 10월 15일 새벽 4시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죠. 바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제두루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떼가 날아와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민통선 북상과 개발 요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 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제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에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전북 출신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사상 최초로 전북 출신 중앙회장 배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25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내년 1월 말에 치러질 예정이며 윤하명 정읍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총 5명의 조합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300여 명 대의원 투표로 진행됐던 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올해 3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선거는 모든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전북은 82개 조합 중 17곳이 2표를 가져 의결 건수가 109표로 비중은 전체의 8.7%에 달해 경쟁 후보 경상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의결 비중이 14%에 달하는 전남 광주 지역 후보가 없어 이곳에 표를 흡수할 경우 의결 비중이 22.7%에 달하는 데다 경남 지역은 후보자가 3명으로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두래 부안군 의원이 최근 열린 부안군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산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예정인 관광 휴양 콘도 사업자가 부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연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안군이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부지 매입 중도금과 잔금이 부과된 지 한참이 지났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해당 업체가 납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행정에서도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들의 매매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재 계약 체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못 치르고 상금 못 치르고 떠올라가는 거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김 의원은 콘도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에 1조 원 규모의 국제 복합금융 기반 시설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15개 기관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북 국제 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전북의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입점을 고려하고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총 수전 용량 40메가와트의 서버 약 10만여 대가 수용 가능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